오늘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자, 예상을 했던 대로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주관 아래 이스라엘과 이란 드디어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양쪽 나라 모두 뒤끝이 있어가지고 휴전이 발효된 뒤에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미사일을 쏴 제꼈었죠.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다 휴전을 위반했다. 나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특히 실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네타냐후 적당히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싫은데 이란이 먼저 쐈잖음. 그렇기 때문에 응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반발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키겠다. 니들이 먼저 쐈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쪽의 나라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만 휴전이지 언제든지 다시금 미사일이 왔다리 갔다리 날아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갈등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냥 미국 빠지고 둘 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1대1로 싸우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어서는 오늘 제롬 파월 출격. 제롬 파월이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만 아니었었으면 관세만 없었으면 진즉에 금리를 내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트럼프 탓. 한마디로 속된 말로 파월은 트럼프를 존나게 싫어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월 같은 경우는 해당 청문회에서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척 했다가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일단 기초 데이터만 보면은 금리 인하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쉽게 말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문제는 관세. 관세 때문에 조만간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서두를 필요가 절대로 없다.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서 있지 않으며 또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정책 입장을 조정하지 않고 즉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기다릴 여유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기다린다고 파월은 일단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6월, 7월, 8월까지 기다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으면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겠다. 8월까지 언제 기다려? 아예 이름을 그냥 제롬 8월로 바꾸든가. 야, 정말 답답한데요. 연준 이사들은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지를 줬었는데 우두머리인 제롬 8월이 이런 식으로다가 아직도 강경하게 뻗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달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트럼프 정부가 이 관세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좀 협상을 타결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관세를 어떻게 중단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파월에게도 외통수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파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정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면서 다시 한번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어도 된다라는 청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 지금 미국과 무역협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서 보복관세도 불사한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아직도 끊이지 않는 관세에 관련된 잡음들 과연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미국 증시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달러 약세, 금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찬란하게 솟아오르라 105,578달러에서 이더리움은 2,434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언제 하락했었어? 라는 듯이 태연자악하게 105,000달러 위까지 올라와 버린 비트코인. 손절친 사람들은 야, 아줌마 여기 깡소주 하나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허무하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버렸고 또 전쟁이 끝나버리지 않았나. 블랙락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다가 종결될 것임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인지 어제도 자금을 몽땅 밀어넣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3억 5,048만 달러 유입. 이 중에 블랙락에서는 2억 1,765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도 비트코인 매입 행렬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안소니 폼플리아노의 프로캡 BTC 하루 만에 비트코인 3억 9천만 달러 상당어치를 사들이면서 3,724개를 축적을 했습니다.
평단은 103,785달러였었다라고 하는데요. 10만 달러 아래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아깝다 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대한민국의 비트맥스 71억 원어치 비트를 추매했다. 71억 원어치나 샀는데 49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살벌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비트를 사모으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영국 회사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난즈가 37개의 비트를 추매. 영국 소재의 웹 개발사 스마트 웹 컴퍼니가 196.9개의 비트를 추매. 그런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광물 탐사 회사인 펜서 메탈즈가 최근 54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히자 주가가 21%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특이하게 영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에 관련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홍콩으로 보내주겠다. 홍콩 패밀리 오피스 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BMS 그룹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일단 최대 10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늘리겠죠. 이어서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억만장자 빌 풀테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업은 암호화폐 보유가 미국 담보대출 자격을 갖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이클 세일러 우리 스트래터지는 이미 비트코인 신용 기반 모델을 만들었다. 해당 모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한 대출 기한, 담보 보장, 비트코인 가격 및 변동성, 위험도 등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용 스프레드, 즉 신용 리스크 평가 지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마음에 들면은 해당 모델 공유를 해주겠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 활용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한편 어제 굉장한 드라마가 펼쳐졌었죠. 이란의 미국에 대항한 공격에 이어가지고 휴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떡락할 줄 알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자 쇼치고 있었던 쇼쟁이들 무려 111억 달러 상당의 포지션이 청산이 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롱 110억 달러, 숏 111억 달러 청산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씩 웃고 있을 사람들은 가격 떨어졌을 때 매집한 고래나 기업들 그리고 거래소들밖에 없겠죠. 그 중에는 천재 같은 트레이더들 위아래로 발라먹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갈려나갑니다. 선물 거래는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고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페넌트 아래로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깨진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올라와서 안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어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당장 10만 6천 달러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축적을 거치게 될지 그것이 관건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테크뎁 분석가 지금 보시는 차트 월봉 차트인 것 같죠. 월봉 차트인 것 같은데 지난 세 차례의 불장 사이클 보시면은 맥디와 함께 봤을 때 맥디가 상승 크로스를 내고 상승 크로스의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자리가 비트코인 고점이 되었었다. 세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사이클은 어떻느냐? 지금 맥디가 상승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그 말인즉슨 상승으로 넘어가고 나서 고점을 찍을 때까지 아직도 한참 남았다. 비트코인 고점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라는 분석을 공유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떡상충다운 분석인데 비트코인 고점 저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으로 넘어갑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1억 73만 달러, 블랙록에서는 2,579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이어서 체인링크는 비자의 라이벌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브 파이낸스 차트인데 많이 쐈다가 지금 수렴을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수렴이 위로 쏘게 될 것인지 아래로 쏘게 될 것인지 분위기가 좋으면은 위로 쏘는 것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아파트 앱토스인데요. 앱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저점 갱신 후에 다시 주요 지지 구간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가격 반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세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큰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주면서 이미 상승 브레이크아웃까지 나온 상황 이 자리에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세이 같은 경우는 디파이가 또 최근에 불을 뿜고 있다. 락업된 총 자산이 역대 최고치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무려 26% 증가해가지고 5억 3,500만 달러 수준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세계의 상승 기반은 디파이 앱의 채택 확산에서 비롯됐다라고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벨을 모델로 한 대출 프로토콜 예이 파이낸스가 현재 체인 내 자산 3억 1,400만 달러를 보유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희소식까지 겹쳤죠. 와이오밍주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데 있어가지고 앱토스를 제끼고 세이를 선택했다라는 소식이 울려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위의 개떡상을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치고 나오고 있는 세이, 수위와 세이.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에 뉴턴 코인이 상장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니시아 루이스 이모님께서 이번에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률 가이드라인이 될 암호화폐 시장 구조 원칙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 명확화, 규제기관의 책임 소재, 디지털 자산 거래자 권익보호, 자금 세탁 방지 대책 개발, 규제기관의 명확한 지침 제공 등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규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규제를 내보내게 되고 나면 한국도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계속해서 상승 가지하라는 의미에서다가 토마토 채널도 좀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혹은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